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거닐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리는 이곳, 역사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며 시중에 돈을 계속 푼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나 시장의 이자율은 왜 오히려 오르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 즉 금리는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마치 시장에 사과가 넘쳐나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새로 찍어내겠다고 발표한 바로 그 순간 시장의 금리는 오히려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루의 변덕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거나 낮아졌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열이 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마치 마술사처럼 보이지 않게 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RP 매입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 시중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사들여서 시장에 돈의 홍수를 일으키는 정책이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축통화국이 주로 사용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흉내내다가는 자칫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유사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RP 매입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7일 만기로 돈을 빌립니다. 원칙대로라면 7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채권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되는 날 한국은행은 돈을 갚으라고 하는 대신 힘들지? 그럼 내가 돈을 더 얹어서 다시 7일간 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일이 되면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7일짜리 단기 대출이 사실상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무기한 대출, 즉 영구적인 돈 살포가 되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와 다름없는 꼼수인 셈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은행은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규모로 시중에 돈을 뿌려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돈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1분기에 5천억 원 수준이었던 이 RP 매입 잔액은 4분기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단행한 국고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더하면 약 8조 원의 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시장에 뿌려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고성능 화폐, 즉 하이파워드 머니라고 불립니다. 이 돈은 씨앗과 같아서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신용 창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몸집을 불립니다.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또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이어지면서 원래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경제 전체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를 통화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4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10배만 잡아도 8조 원의 씨앗은 무려 8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숲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시장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0조 원의 막대한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돈은 건강한 기업이나 가게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에버그리닝 효과, 다른 말로는 좀비 기업 연명 효과를 낳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시장이 그 표적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성을 잃고 부실화되어 마땅히 정리되었어야 할 수많은 건설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파산하고 그들이 가진 토지는 더 건강한 기업에 헐값에 넘겨져 새로운 사업으로 재탄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푼돈의 홍수가 이 과정을 막아버렸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PF 대출을 회수하는 대신 걱정 마,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대줄 거야 라는 믿음 아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주며 죽어야 할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놓았습니다. 마치 좀비에게 계속해서 수혈을 해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부실은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시장 전체에는 어차피 위험해지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해주겠지라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왜 우리 경제는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놓치고 좀비를 키우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시발점을 둔촌주공 구하기 작전에서 찾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며 긴축의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 유독 대한민국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던 둔촌주공 아파트의 PF 대출이 부실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막대한 돈을 풀어 이 프로젝트를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시장에 끔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주는구나. 이로 인해 구조조정의 황금 같은 기회는 완전히 날아갔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2차 버블이라는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만약 아픈 수술을 감행했다면 부실의 규모가 훨씬 작았을 때였기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운 길, 즉 돈을 뿌려 문제를 덮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작은 종양에 불과했던 PF 부실은 이제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암덩어리로 자라나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돈을 퍼붓고 있는데 왜 시장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불신입니다. 시장은, 특히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의 꼼수를, 그리고 그 돈으로 연명하는 좀비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에 뭔가 큰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돈을 푸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한국의 국채를 사줄 때 위험에 대한 대가, 즉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물가가 더 오를 것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더해져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치솟는 장기 금리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불신임 투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부실의 파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짜 위험의 신호탄은 환율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써가며 원화 가치 하락을 필사적으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돈 풀기가 계속되고 시장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환율 방어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억지로 덮어두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더 이상 돈을 찍어 오늘 하루를 넘기는데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에 했어야 할 그 수술을 더 이상 미룬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